네, 반갑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숫자 8번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숫자 8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좋습니다. 예. 네, 뭐 어차피 녹화본으로도 올려드리니까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말마다 이렇게 시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조금 좀 우려스러운 것보다 아직까지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단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아직도 조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5G가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두 쪽 제외하고는 대형주 단에서 랠리가 어떻게 보면 중소형으로 다시 넘어오고, 거기서 이제 순환매가 도는 구간이 계속 오고 있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쪽에 하나 좀 괜찮은 소식도 있고, 코인 쪽도 이 정도면 양호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조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신규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체로 주말 방송의 키포인트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점검입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중에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니까,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혹은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아이디어보다는 시장 전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번 이슈와 그 다음에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투자처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300명 후반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식당도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간만에 바깥에서 나가서 먹은 지가 거의 한 2달이 된 것 같은데, 2달 만에 이제 바깥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맨날 배달 먹고 도시락 먹고 사무실에 셋밥 먹고 이러다가 국밥을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튼 빠르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유행이 조금만 정점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시장의 투심이 조금 더 괜찮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불과 딱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240명이었는데 이제 300명대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조금 더 다시 또 어려운 구간은 지나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다른 유럽 쪽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유명 인사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어요. 미국 쪽의 토크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레리킹 그분이 또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좀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알 법한 분은 이제 지단도 걸렸습니다. 지단, 네. 지네딘 지단이라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감독인데, 우리 쪽에 이제 축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죠. 아무튼 요분도 이제 좀 걸리면서 참 유명 인사들의 코로나가 참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에 대한 내용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이든이 이제 빅테크를 때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통신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테크 규제론자들이 엄청 나온다. 하지만 중국과의 다툼으로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를 망가뜨릴 만한 그 규제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 기사의 요약본이고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테크, 그러니까 반독점에 대한 부분과 그 기술로 인해서 시장을 장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의 모티브인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제한하겠다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크 규제론자. 이건 항상 나오는 얘기죠. 특히 바이든 쪽에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양력이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시장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것도 개인적으로 크지 않으리라 보여지고 있고요. 주요 논제는 이겁니다. 경기가 지금 이렇게 둔화되는 구간에서 또 중국과 미국과의 또 규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현실성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신의 그런 성향이나 이런 걸 드러내기에는 지금 자신의 그런 상황 자체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 물론 처음에 1년까지 뭐 1, 2년까지는 뭐 전임 대통령인 뭐 트럼프 탓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1, 2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게 적용이 계속해서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추가적인 집권을 막는 또 강력한 아젠다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뉴스는 제가 다른 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내용을 좀 말씀해 볼게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여러 회원님들도 걱정하시고 뭐 저희도 사람 조금 걱정은 하고 있겠지만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막 진짜 박살이 나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가 공매도가 일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엄청 많지만 미국의 공매도와 미국 주가는 또 다른 부분이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이 있고 하기 어려운 주식도 있고요. 공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주식이 재료와 이슈에 대해서 올라버리면 그 공매도 세력은 정말 진짜 박살이 납니다. 뭐 대표적인 게 테슬라겠죠. 여튼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자. 그리고 제가 또 중장기로 얘기하는 게 또 네이버랑 카카오인데 네이버가 이제 이쪽으로 좀 플랫폼이나 컨텐츠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BTS 쪽과 뭐 주식 교환으로 이제 지분을 투자하고 특히 일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빅히트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 중에 첫 번째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유니버스의 통합화와 팬카페의 통합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빅히트와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좀 겹치는 분야가 있어요. 뭐 플랫폼도 갖고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마니아층도 있고 뭐 네이버는 뭐 쇼핑이나 그런 쪽에서 빅히트는 엔터 미디어에서 또 네이버는 검색에서 각각의 그런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이나 그런 부분 네이버에서는 특히 브이로그, 브이라이브나 뭐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네이버, 빅히트, 여기 밑에는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SM엔터 이런 엔터단을 한 바퀴를 돈다면 뭐 일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엔터단의 종목군 엔터 3사로 집중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혹은 빅히트 쪽으로 집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조금 쩔어있는 다른 작은 엔터주로 수급이 갈 것이냐 큰 논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안에서의 종목군들은 제가 계속해서 교체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콘서트 뭐 이런 얘기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상생 요건 뭐 별게 없고 공매도 보세요. 공매도 세력 공격에도 폭스바겐이 이틀 만에 주가가 4배가 올랐습니다. 미국은 그런 게 더 심하죠. 그리고 뭐 시장 자체의 기초 체력이 낮다면 이러한 공매도가 여러 가지로 뭐 감기나 뭐 이런 바이러스 같이 질병으로 돼서 엄청 더 아플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장 영업이익이나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진 부분에서 공매도 세력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표적으로 잡다가 진짜 작살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본인 돈으로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은 다른 여러 가지 세력들의 돈을 같이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 정교하게 해야 되고 뭐 기사도 진짜 별짓거리 다 하고 막 진짜 별의별 걸 다 해야 됐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더 가능성이 그렇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만큼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그리고 정치단에서도 지금 공매도 뭐 얘기 잘못 꺼냈다가는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날아가죠. 그리고 그게 날아가면 아마 그 다음 대선도 정권 교체까지도 뭐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여당과 정부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이제 코로나 이제 본격적으로 잡아야겠죠. 이제 별의별 거 이제 특히 막 그 셧다운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그 지원금도 하면서 계속 코로나도 잡아야 되고 백신도 빨리 접종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살려야 됩니다. 이건 국내도 똑같아요. 이따가 그 관련 투자 아이디어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S 테러, 뭐 중동 외교. 사실 바이든의 그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우려스러운 게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와 다른 부분은 이제 끊어진 것을 복구하겠다. 그러니까 끊어졌다는 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창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공장에 이런 걸 집중시키고 미국의 세제를 더 풀어주고 친기업 형태의 유지를 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대립각을 하고 그 대립각 속에서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미국 쪽에 이득을 봤다면 이제 그것을 바이든이 풀어주는 것은
반대로 미국에 있는 자본이 다른 국가로 갈 법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로 갈 법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그게 중국으로 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유럽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갈 명분도 없고 갈 내용도 없습니다. 실익도 없어요. 그러면 뭐 중국 밑에 있는 베트남이라던가 아니면 또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이렇게 갈 개연성이 높고 혹은 뭐 중동, 남미 쪽에 갈 수 있겠죠. 뭐 중동도 지금 어렵고. 그래서 여의도 단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바이노믹스, 바이든에 대한 경제정책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그것에 튕겨져 나가는 수많은 자금들이 우리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도 문제 없고 우리 국가에 대한 뭐 신뢰도나 아니면 국가에 대한 성적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그런 산업에 대한 그런 발전 능력 자체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3천, 1000 이런 숫자에 대한 부분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뭐 지금부터 3년, 지금부터 5년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를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뭐 저랑 같이 하시면 더 베스트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신다면 정말 좀 투자로서 여러분의 뭐 근로소득이 있고 이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드리는 자본소득이나 투자소득이 정말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보기도 하겠고요. 인텔에 대한 반도체 위탁 생산 좀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 이제 가져갔죠. 특히 삼성에서 가져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의 추가적인 상승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종목을 꾸준하게 담는 거 좋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신규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눌린 종목이나 좀 괜찮은 종목군들을 좀 찾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정에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도쿄올림픽은 애매하죠 지금. 무관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아예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둘 다 양쪽 다 일본 정부에서는 그렇게 꺼릴 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 종목들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 연기금의 비중이 뭐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그 연기금에 대한 운용 자체가 뭐 수십조 수백조가 있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전체 다 국내 주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연기금의 종목군 중 뭐 100% 있다면 그 중에 몇 프로, 10%로 제가 알고 있는 10에서 한 15%가 이제 국내 주식인데 그 국내 주식에서 최근에 국내 주식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국내 주식의 파이가 커졌잖아요. 15%였는데 뭐 수익으로 한 17%, 18%가 되면 그 2, 3%를 또 덜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이 운용에 대한 운용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종목을 팔게 되고 그 팔게 된 내용으로 이제 국민연금에서 물량을 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쪽의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뭐 많이 담아두는 것 같지만 그 자금 전체에서 본다면 그렇게 크게 막 몰빵 치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통 얘기 나오고 옐런 이쪽은 이따가 코인 쪽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한번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저희 VIP방에서 항상 말씀드리면 코인 쪽을 만약에 한다면 세 가지 보시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라이트코인은 제가 진짜 사면 말씀을 드릴게요. 뭐 최근에는 미국 쪽을 사느냐고 제가 돈이 없어서 좀 못 샀는데 아마 한 이달 말쯤에 혹은 다음 달 초쯤에 아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옐런에 대한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많이 기분이 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골드만, 블랙록 같은 이런 대형 글로벌 자산사들은 코인 쪽 관련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고 그 코인을 자산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블랙록에서는 조금 더 내용을 좀 추가해 본다면 뭐 디지털 수탁 사업도 있죠. 뭐 코인은 뭐 이건 필요 없고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혹은 이더리움, 에이다 같은 이런 암호화폐 같은 자산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선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래를 이런 블랙록이라는 최대 자산 운용사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엄청 간다, 떡상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관점 중에서 어떠한 일정 부분의 포지션을 다양한 투자처로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양한 투자처 중에 저는 비트코인은
하나의 투자처로 생각하셔도 충분히 좋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추가하셔야 될 거는 거래소를 좀 이상한 거래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 빗썸, 뭐 비트맥스 뭐 그런 애들 정도만 그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뭐 다른 소위 말하는 좀 알트코인 이런 좀 다른 코인들은 웬만하면 접근하시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또 비트코인 조금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가 매수나 제가 어떻게 포지션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무조건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저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모아가는 입장에서 뭐 그렇게 저는 지금은 뺄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뭐 진짜 몰빵 쳐서 막 20% 30% 때려 박으시다가 막판에 이렇게 밀리시면은 투자가 아니겠죠. 중장기 투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꾸준히 저랑 같이 담으실 분들만 제 의견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맘대로 하실 거면 맘대로 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쪽 말씀드리기 전에 다음 주 시장 점검부터 한번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맨날 하지만 저도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때랑 이제 다음 주에 이걸 말씀드릴 때랑 제 개인적으로 뭐 좋았던 것도 있고 이거 왜 이걸 얘기하고도 왜 못 들어갔지? 이런 굉장히 좀 후회감이 있는데 사실 이런 투자 자체가 항상 이렇습니다. 제가 일정별 투자를 이렇게 맨날 말씀해 드리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느냐 또는 뭐 제가 리포트나 이런 자료를 보느냐 아니면 또는 제 개인적인 업무를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놓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챙겨보시면서 어떤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해 볼게요. 일단 다음 주 일정은 이제 벌써 1월 말이죠. 저희가 1월 셋째 주가 있었는데 1월 첫째 주는 좋았습니다. 굿. 두 번째 주는 배드, 나빴습니다. 세 번째 주는 쏘쏘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시장 자체가 뭐 1월 효과라고 뭐 작년, 재작년부터 뭐 몇 년간 쭉 있었던 그런 1월 효과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동성이 좋고 그 유동성 안에서 계속 돌고 돌리다 보니까 어떠한 시장은 철저하게 소외될 때도 있고요. 어떠한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또 오를 때도 있고 이게 저희도 이제 이거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된다라고 개런티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무리가 없다. 그리고 저희 종목 뭐 물린 것도 있지만 수익 난 것도 있고 그 수익 난 거를 최대한 더 수익 나게 잘 해봐야 되고 물린 것들을 어떻게 더 빠르게 복구할지 일정별 어떻게 모멘텀이 될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 주는 이제 네 번째 주인데 네 번째 주는 퍼펙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퍼펙트. 그거는 둘째 치고 여튼 해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뭐 이분 관련주를 조금 찾아보려다가 사실 지금 여권의 관련주라고 할 법한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분은 관련주를 찾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실적 발표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적 발표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을 챙겨보셔야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ST팜은 뭐 알다시피 RNA 관련 내용이고 동서도 꽤나 괜찮은 기업이죠. LG노텍도 뭐 이번에 폴디드 카메라나 뭐 이런 걸로 좋은데 하나 제가 또 투자 아이디어라고 드릴 거면 이제 동서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서 아시죠? 동서 커피.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식자재 관련주를 한 번씩 보다가 얘가 지금 차트가 꽤나 나름 눌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적 자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보면 엄청 올랐죠. 근데 이게 벌써 다른 대형주나 코스피 종목군에 비하면은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 덜 올랐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물론 실적이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ROE가 딱 10이니까 그냥 뭐 무난하 정도,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여튼 이런 기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이노텍은 뭐 워낙 급하게 가서 지금은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한 단계.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삼성의 폴디드 쪽의 카메라로 본다면 LG 이노텍 같은 뭐 LG 쪽의 향행성 종목도 있지만 뭐 솔벤더 체제에서 KH바텍, 뭐 파인테크닉스, 뭐 세경하이테크 뭐 이런 종목분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쩔어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1년에 트리거만 딱 나온다면 그 트리거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스윙 종목이나 뭐 이런 종목으로 접근해 볼 만한
이제 구간이 되지 않았나. 근데 아직까지도 쩔어 있어서 솔직히 지금 추천드리긴 조금 그래요. 추천주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담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화요일은 이제 연간 GDP 쪽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경선 인원이 나경원, 이해운이 아니라 이해원이겠죠? 이해훈이었나? 그분 좀 후덕하신 분, 그리고 김선동, 조은희, 박춘희, 이종구 뭐 이런 신분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경원 의원 빼고는 힘이 있는 분이 없고요. 그 나경원 의원조차도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뭐 삼바에 대한 부분이 뭐 아직까지도 저는 사실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최근 제약바이오는 조금 불안한 게 없잖아 있어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올해 중장기로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일단은 잠깐 접었습니다. 한 4월, 5월부터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방향상. 현대차는 뭐 대단하죠. 근데 이제 현대차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차 그 사이에서 애플카가 나오는데 애플카가 발표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은 그런 걸 자기가 발표하고 자기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기가 쇼잉을 하는 좀 관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애플이 관종을 하면서 자기들의 애플카를 딱 공개를 했을 때 그 파트너사를 현대차가 될지 기아차가 될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차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현대차는 자체적인 IP, 뭐 제네시스라든지 뭐 알고 있는 K 시리즈라든지 뭐 그 앞에 그 있는 GV 시리즈라든지 이렇게 자체적인 IP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K 시리즈는 기아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현대의 그런 뭐 소나타 뭐 아마 그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자체적인 IP가 뭐 중형, 대형, 뭐 고급형, 세단 다 이게 세팅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 자체도 전기차나 뭐 수소차 같은 미래차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애플의 소위 말해 애플카가 된다면 애플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잡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아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고 근데 아직까지 그 기아나 현대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급등에는 일단은 즐기시되 좀만 지선 잡아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발표에서 조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스타벅스 쪽. 뭐 스타벅스 주식 어떠냐 말씀 주시면 저는 항상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물 정말 꾸준히 담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커피를 사드시는 것처럼. 그거 아니면 힘들어요. 버라이즌은 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일전에 통신사 주파수, 미국의 통신사 주파수 경매가 딱 나오고 나서 그때 저희끼리 이제 5G 드디어 간다. 이제 죽었다 했는데 이제 저희만 죽어나고 있죠, 지금. 하지만 5G를 이게 계속해서 챙겨볼 수밖에 없는 건 이런 버라이즌이나 AT&T나 T-모바일 같은 정말 대형 미국의 글로벌 미국이 아니죠. 그냥 전 세계 글로벌에서 탑티어 통신 업체들이 다 이런 5G를 집중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 5G를 집중할 때 중국의 화웨이를 절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쓸 때 그 통신망이나 기간망을 깔 때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해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모멘텀이 있는 건 삼성과 우리나라 5G 관련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 좀 미련이 좀 많이 남고 있고요. 존슨앤존슨도 뭐 괜찮은 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이 이제 2월 말에 나옵니다. 2월 말에. 근데 그 전에 이 실적 발표에서 무슨 이벤트가 나올지는 제가 챙겨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AMD, 뭐 제넨바이오 테크놀로지스 이건 우리나라 국내 종목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수요일 날은 FOMC가 발표가 되고요. 뭐 여기서 금리에 대한 인상 기조보다는 뭐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연준이 좀 더 챙겨보겠다. 마이데이터 본회가 허가 발표 이건 국내죠. 종목이라고 본다면 뭐 금투에서는 미래셋 대우가 딱 들어간 게 있고요. 핀테크 쪽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종목군들이 좀 많은데 뭐 사실 비상장입니다. 옛날에 저희 옛날 사무실 근처 옆에 보맵이 있어가지고 몇 번 놀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뱅크샐러드랑도 뭐 일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해봤는데 여튼 핀테크 쪽을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제 옛날에 다니던 기업들도 다 핀테크 기업들이라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튼 종목만 보면 요런 종목이 있죠. NHN 한사가 정말 안 가요. 그래서 요게 한번 다음 주에 이슈로 한번 갈지 보도록 하겠고 중장기로는 제가 보안주 윈스를 말씀드렸는데 이 보안주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윈스나 아톤 같은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넨지 웨캐시는 조금 좀 약해서 살짝 근데 약한 게 또 더 갈래나?
여기서 저는 윈스나 아톤 정도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LG전자 이쪽에 알루토가 출범되는데 이거는 차량용 인포 시스템이라 그래서 전장 관련 종목군들이 한번 좀 뛸 수 있겠지만 뭐 최근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건 잠깐 약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로나 치료제 자문회의, 뭐 문 대통령, 뭐 세계 경제 포럼, 뭐 실적 발표에서 괜찮을 만한 건 AT&T. 일전에 AT&T를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참 재미없는 종목이었어요. 예.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먹긴 했는데 다른 그냥 딴 거 잡을 걸 하는 생각이 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우리 국내 종목군 중에 실리콘웍스 한번 제가 내용 나오면 컨퍼런스 나오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 배당 요거 한 주당 1,000원 정도 받으실 것 같은데 요것도 내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이 이벤트가 많죠. 삼전 나오고 SDI 나오고 SDS 나오고 모비스 나오고 네이버가 나오고 뭐 쭉쭉쭉 나오는데, 뭐 미국에서도 이제 맥도날드랑 3M, 비자, 마스터카드 뭐 이런 종목군들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고, 금요일날은 S21 출시, 아스트라제네카 승인 여부 결정, 실적 발표는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랑 LG전자, SK이노베이션, 신세계건설 뭐 이런 것들, 캐터필더랑 쉐브론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캐터필더가 괜찮게 나온다면 국내에서 이제 그 인프라 관련주라고 있죠. 뭐 그 옛날에 두산 계열이 그런 게 많았는데 뭐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밥캣 뭐 이런 친구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미국 종목 얘기하면서 제가 요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까 해요. 제가 팔란티어 말씀을 드리면서 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팔란티어 들어보거나 투자했다, 뭐 숫자 3번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얘기 드린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얘기 드릴 때 저는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 한 7%인가 8%인가였는데, 그 마이너스 7%였던 걸 기점으로 해서 이거 들으셨다, 7번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란티어 들어본 적 있다. 팔란티어 들어보신 적 있다? 7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도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슬슬 나오시는군요. 이게 미국 종목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걸 리딩하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걸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뭐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국내 주식만 하기에도 공부할 것도 많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다양한 투자처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 쪽은 다시 공부를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참 이게 기업 정보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국내보다 미국 쪽으로, 이제 작년에는 이제 디즈니랑 뭐 카니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AT&T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천은 잘 안 드렸어요. 왜냐면 진짜 재미없는 종목이라.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테슬라 얘기를 좀 잠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제가 괜찮게 보는 종목군을 올 초에 말씀드린 게 3개였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랑 룰루레몬, 애슬란티카, 그리고 니콜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팔란티어는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마이너스 한 7%인가 8% 계속 물려 있었어요. 이거. 근데 락업 이후에 한번 더 담겠다 했는데 그 전에 좀 많이 갔어요. 이게 왜 갔냐면 데모데이 있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파운드리랑 고담에 대한 최신 버전이 나오는데, 얘네가 이제 무슨 회사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업입니다. 팔란티어를 그지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총이 62조짜리입니다. 나름 큰 기업이고요. 직상장을 했고 그 상장 당시에는 7달러였습니다. 근데 벌써 얼마야? 32달러가 됐으니까 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국가안보나 AI, 빅데이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고객사가 여러분들이 알 고객사면 뭐 CIA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정부 쪽에, 그러니까 고담이란 프로그램은 이제 정부용이고요. 상업용으로 진행되는 게 파운드리.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해당 기업한테 이걸 내용을 줍니다. 그 내용이 내용을 줘서 그 내용으로 고객사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죠. 특히 그 데이터가 뭐냐면 뭐 JP모건을 고객으로 해서 금융기업에 대한 불법 데이터나 불법 감시를 그런 걸 좀 폭넓게 했고요. 뭐 CIA나 FBI 같은 그런 미국의 그런 뭐라 그러지? 그 경찰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런 관리 그런 쪽에
그런 프로그램 그런 한테 통합 맞춤을 제공하면서 그런 분들과 협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의 좀 약점 중에 하나가 얘네가 이제 트럼프 성향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작살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락업 물량이 엄청 많다, 그래서 이거 풀리면 이제 시장 작살난다라고 하고 있지만 뭐 그래도 잘 갑니다. 뭐 그래도 슬슬 가고 있죠. 뭐 추가 매수나 제가 매도는 나중에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사면 안 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들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이거 말고도 또 말씀드린 게 룰루레몬. 이거는 이제 저는 산 적이 없는데, 룰루레몬 주가라고 하면 나오나? 주가. 아직도 물려 있는데 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요것도 이제 49조짜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가복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제 요가복계에서 샤넬이라고 합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국내 관련주라고 한다면 이제 배럴 같은 종목 혹은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군들이 뭐 저는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런 애들은 조금 약하잖아요. 좀 있어 보이는 걸로 해야지. 그래서 룰루레몬을 일단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비재 하나, 통신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종목 하나, 그리고 조금 잡주 하나가 니콜라입니다. 이거 왜 말씀드렸는지 저도 솔직히 좀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것 같긴 한데, 여튼 개인적으로 저는 수소차에 대한 가능성과 니콜라에 대한 회사의 가능성을 계속 그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니콜라가 지금 8조 정도 시가총액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산업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간마다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추가 매수, 지금 1차 매수해서 이런 전주 1차 매수한 종목군들은 마이너스 한 40%, 50% 가도 저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10달러가 됐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 40달러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실 만큼만 조금씩 담으시고요. 저는 한 1, 2차 매수 정도만 지금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보실 분들은 요 3개 종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게임주 중에서 네오이즈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슈였어요. 탄센트가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 게임사들을 인수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그 루머의 대상자가 넥슨이면 넥슨 GT였는데,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속도감이 늦어가지고 그걸 좀 말씀을 못 드렸고, 넥슨, 넷마블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NC소프트는 뭐 이미 하는 구간이 많아서 좀 힘들 것 같고, 작은 종목이라고 본다면 뭐 네오이즈나 M게임, 웹젠 뭐 이런 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차트가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네오이즈가. 그래서 지금도 뭐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차트로 본다면 요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3가지가 봅니다. 3가지. 탄센트 이벤트는 굉장히 좀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쳐두고, 첫 번째 게임 업체들이 이제 좀 돌 때가 됐다. 신작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오이즈의 뭐 블레싱이라던가 뭐 IP가 한 3개가 확인이 되고 있고, 그 3개를 제가 뭐 플레이는 하지 않았지만 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몇 개 가보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뭐 무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정이 엄청 났는데 그 조정과 지금 사이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회사가. 보시면 작살났죠. 이때부터 9월 달부터 막 3만원 가던 게 거의 한 2만원, 거의 50% 반토막 나고 거기서 다시 오른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돌파해서 게임주 관련 트리거가 한두 개가 나온다면 꽤 시세를 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그게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좀 양국 수교가 이제 좀 있으면 좀 그 이벤트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줄어들고 이 내용이 괜찮아지면 시진핑의 방안이 또 가시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올라서 지금 추천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뭐 아모레 쪽이나 뭐 클리오, 연우,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화장품을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그때 당시엔 딱 또 종목군이 많았었고, 이게 저희도 나름 섹터대로 다 고른다고 하지만 이게 좀 중간중간 이빨 빠지는 게 있어서, 이번에 게임주는 한번 요걸로 한번 챙겨서 제가 한번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부분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요거 제외하고도 이제 탄센트가 개발사 클레이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했어요. 이게 얘네들은 이제 캐나다 쪽이라 이제 김새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 내용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두 번째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탄센트는 돈이 정말 많은 회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돈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정말 가장 IP로 돈 많이 벌고 정말 많이 땡기는 회사예요. 그럼 얘네들이 돈을 많이 땡길 때 어떻게 봐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오이즈랑 같이 겹치면 네오이즈가 옛날에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으로 중국에서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 크로스파이어가 2017년인가 18년에 IP가 끝나면서 심하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인력으로 중국과의 얘기가 있었던 점, 첫 번째. 그리고 게임주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업황 괜찮다. 중국 관련주 한 바퀴 돈다. 그리고 텐센트의 이슈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뭐 자리도 진짜 만만하잖아요. 이거 뭐 밀려봤자 뭐 한 2만 3천 원도 안 갈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런 구간에서 돌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을 좀 빠르게 하는데 빠르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는 뭐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있고 이제 소재 부품, 소부장 관련주를 하나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솔브레인으로 좀 먹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부장 관련주 뭐 PI나 뭐 실리콘이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봤던 것 같은데 여튼 뭐 놓칠 수는 없는 업황이죠. 계속해서 돌고 돌다가 중간에 이빨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같아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주식으로 요즘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분의 나이대가 정말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나 자녀분들에게 주식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증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고 자녀 통장으로 종목을 한번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종목 집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츠 관련주, 그러니까 매커인프라나 신한알파리츠 같이 연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5에서 한 7% 이상 되는 것들을 그냥 꾸준하게 담아주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 종목군들을 뭐 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우리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면 삼성전자 괜찮죠. 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거를 뭐 한두 개씩 담아주시고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달러 쪽을 조금 모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뭐 되게 거창한 거 아니고 그냥 은행이나 여러분들 그쪽에 가시면 달러 예금 같은 게 있어요. 달러 적금이나 그런 거 하나 들으셔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여러분들 계좌에 달러를 좀 모아두신다면 그 어린 친구들이 정말 나중에 뭐 조금 큰다면 뭐 유학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아니면 그 친구가 뭐 여러 가지 뭐 해외 쪽에 뭐 이슈가 있으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가실 때 그 달러를 쓰시면 되니까 달러 예금이나 달러 적금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군으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또 그러면 또 저만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새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튼 집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사가 좀 있다 보니까 요새 조금 좀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도 없고 좀 몸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새 좀 몸이 나아져서 이제 좀 말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한테 주식 10만전자 주식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그 친구한테 통장과 뭐 제가 말씀드리는 책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나하나 찾아주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터틀 트레이딩하고 이제 미국 바이든 관련 종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책을 좀 사놨는데 솔직하게 아직 못 읽었습니다. 좀 읽으면 제가 내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주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건 이제 공식 종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가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택배 관련주가 굉장히 안 올라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게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이런 관련주 뭐 운송 쪽 관련 종목이 굉장히 괜찮은데 물론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배 산업이 그러니까 저도 택배를 엄청 시키지만 택배 값이 올라가는 건 무조건 찬성입니다.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택배 값을 막 무료로 하는 거 전 모르겠습니다. 돈을 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택배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를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쪽이나 뭐 글로벌 단에서 물류 관련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장난 아니에요. 뭐 페덱스라든지 DHL 같은 뭐 글로벌 종목. 중국에서는 이제 중퉁 택배라고 하는데 이쪽은 이제 장난 아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18%입니다. 18%. 딴 데도 뭐 10% 이상.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낮죠. 근데 대한통운하고 한진을 그래서 저도 되게 괜찮게 봅니다. 주가를 볼까요? CJ대한통운이라는 업체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17만 원이니까 비싸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17만 원의 주가 자체도 있겠지만 실적이나 업황 대비해서 구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너무 높아졌다고 하겠지만 이래봤자 1.18%입니다. 1.18%예요. 별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얘네가 실적도 실적이고 CJ 쪽에 제일제당이 대주주고 연금공단, 네이버도 얘네가 투자 잘했습니다. 네이버도 7%나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네이버 관련 택배를 얘네가 전담하지 않을까? 근데 ROE가 3밖에 안 돼요. 이 거지 같은. 돈을 정말 못 벌어요. 투자도 그지같이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튼 섹터 자체 되돌림으로 본다면 얘네랑 이제 한진도 그렇습니다. 한진. 그냥 한진으로 보시는 게 낫죠. 한진칼은 좀 정신이 빠져가지고. 보시면 얘네도 뭐 이래요. 차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운송이나 항만 쪽으로 본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자리로 보거나 뭐 내용으로 본다면 한진이 더 괜찮을 수 있겠네요. 만만하네. 한진도. 요런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여기도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깔아놨어요. 이거 구신반주나 갖고 있잖아요. 예. 얘네도 실적이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고 ROE 기준으로 얘네가 제가 알기로 좀 높은데 근데 워낙 낮아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어쨌든 한진과 대한통운 첫 번째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 영화 중에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재밌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관련이나 이런 투자 관련을 하실 때 뭐 우리나라로 보면 뭐 돈이라는 영화도 있고 작전이라는 영화도 있고 국가 부도의 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미국 쪽 영화를 관심 있게 보신 분이라면 빅쇼트나 아니면 또 뭐였지? 그런 비슷한 영화 많은데 하여튼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셨던 분이 많아요. 거기에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계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빅쇼트 때 엄청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종목군 중에 꽤나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오텍. 꽤 오래 전부터 담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담고 있고요. 2019년에는 참고로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한다는 걸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분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근데 지난해는 조금 오른 건지 아니면 포인트가 조금 하락했죠. 근데 최근에 더 샀어요. 다시 보고 이모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오텍을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텍이 원래 여름 관련주잖아요. 근데 이제 오텍이 최근에 코로나 관련 음압병실 관련주로 이제 좀 엮이면서 엄청 뛰었다가 또 다시 작살이 났는데 다시 요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 관련주를 챙겨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오텍 뭐 이런 건 나중에 스윙으로도 나갈 수 있지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볼 수도 있고요. 뭐 여력이 되신다면 그냥 조금씩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 뭐 10개만 사보세요. 그리고 안 오르면 그걸로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오텍 아니면 여름 관련주 중에 제가 괜찮은 거 이제 배럴. 근데 배럴은 룰루레몬 대비해서는 실적도 실적이고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리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요거보다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의류 관련주가 한 바퀴 돈다면 얘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시총이 70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작전 세력이 아직은 뭐 들어온 것 같진 않지만 작전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죠. 왜냐면 얘네들이 한번 끼가 있거든요. 보시면 막 이게 언제야? 2019년에 10,000원이었는 게 20,000원 된 게 딱 2달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뭐 들쑥날쑥 엄청나요.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게 딱 코로나 때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뭐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배럴도 나름 끼이는 종목이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요새 참 기업 이름들이 정말 좀 이상합니다. 브랜드 기업 이름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얘는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참. 저도 본다고 보지만 이 주봉으로 보면 엄청 올랐는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뭐 개런티 할 수는 없지만 뭐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요 정도 내외 벌써 45분이 지났고요. 투자 아이디어도 말씀을 드렸고 요건 제가 링크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제가 종목이나 투자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다가 말씀을 좀 드려볼 법한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최근에 저 종목군이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시장의 등락이 저도차도 재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 힘든 구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정에 대해서 시장에 뭐 우려가 있어서 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붕괴가 될 수 있다 얘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연준이나 미국 쪽의 연준이나 우리나라 쪽이나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조정이 있다 그래도 좀 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양이나 그런 부양책에서 그 부양책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부분은 그게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실물 경제가 살아나진 않았는데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괴리감 때문에 잠깐의 조정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실물 경제,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굉장히 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시간까지 최대한 저희가 주식으로 땡겨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뭐 여러 가지 회원님 간에 지금의 간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랑 이제 같이 좀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 매매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좀 괜찮다, 이게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뭐 조금 신규로 들어오시거나 뭐 종목군을 잘 지금 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 혹은 기존 종목에 좀 물리신 분들은 최대한 제가 관리를 해드리면서 뭐 내용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저희 종목군들, 저희 종목이 기존 베이스고 거기에 추가로 중장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 주식, 또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투자 관점을 챙겨 놓으신다면, 최근에 시장이 빠져도 뭐 팔란티어 같이 하루 만에 이렇게 뭐 25%가 오를 수도 있고요. 옛날에 뭐 디즈니도 엄청 올랐잖아요. 예. 카니발도 그렇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지금 뭐 이렇다 그래도 뭐 벌써 이더리움 오늘만 5%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잡코인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30% 올랐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 전혀 없어요. 예.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메인으로, 주력으로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룰루레몬이나 뭐 니콜라 같은 것도 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그걸 최대한 갈무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지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봉이란 거를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봉. 양봉이고요. 얘는 이제 파란색으로. 음봉이 있습니다. 이제 양봉이나 음봉이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챙겨봐야 될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양봉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시초가와 고가, 종가입니다. 양봉에서 이 양봉의 뜻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났다는 거고요. 음봉의 의미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예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내용이 좋습니다. 양봉이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그 사이에서 이 꼬리가 그 하루의 그 주식의 움직임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러한 양봉, 음봉을 하나하나 보고 그 하나하나 내용에서 분석을 한다고 한들, 이런 종목을 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얘기한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도 뭐 지금 840달러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업황에 대해서 뭐 저는 시황에서나 뭐 그 상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방은 제가 웬만하면 잡아드리는데 상방은 웬만하면 열어두려 합니다.
웬만하면 최고 종목군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중장기 종목이나 그래서 저희가 종목군들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스윙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뭐 계속해서 돌려가겠죠. 근데 그 돌려가는 거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투자 관점에서는 뭐 신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자산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다면 그런 장기 종목을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좀 잘 지나간 것 같고, 지난주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지난주,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좋았고 두 번째 주가 조금 좀 그랬고 세 번째가 그랬다면, 다음 주에서 이벤트나 내용을 본다면 꽤나 호재성인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 속에서 뭐 제약바이오 회복이 물론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5G 이젠 나와야죠, 수주. 그게 된다면 저희 종목이나 내용들에서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계속 돌리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지치셨다면 잠깐 비중 조절하시고 저희 중장기나 뭐 내용들 잠깐 돌이켜 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좀 있으면 IPO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 상장, 올해는 특히 IPO가 굉장히 좋은 IPO가 많이 나와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SK바이오팜 같은 종목군, 혹은 작년에 카카오게임즈 같은 종목군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IPO 중에서 괜찮은 것만 참여해도 아마 수익이나 뭐 재료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종목군들도 차차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만 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대표 최현우 전문가였고요. 뭐 간만에 조금 좀 생방으로 말씀을 하면서 좀 내용을 보니까 뭐 많이 참여해주시고 좀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